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미증시 랠리에 상승 출발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그만큼 유의가 필요한 시장인데요. 미 연준 위원들의 연설과 FOMC 의사로까지 여러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덜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시원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말에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매에 대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증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전에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날 굉장히 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금요일 반등 그리고 금요일 반등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신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지속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냈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저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그리고 우리의 포트를 잘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지수가 상승 시에 좋은 결과물들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고민이죠. 결국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기서 덜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제가 1시간 동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만약 종목 교체라든지 혹은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고민 상담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다 보니까 한 주의 시작을 좀 힘 빠지게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힘내시라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참여 방법은요.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김태성 이렇게 3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방송 끝날 때쯤에 총 5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소소한 행복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5일간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정말 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여기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장중 리딩 전문가한테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총 5분 추가로 자동 신청한다는 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시장 속에서 고민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또는 02377-022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랠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반발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와주면서 장 초반만 해도 우리 시장에 훈풍을 넣어주나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락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요.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3,163선에서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문 하루였습니다. 결국 0.6% 하락한 3,13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5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가담하면서 각각 6천억 원가량,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하면서 7,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8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후에 계속해서 출렁이는 시장이었는데요. 결국 0.44% 밀린 96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된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개인은 1,4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 흐름 보시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섹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반도체 IT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발 매수를 좀 기대를 했었던 하루였으나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는 또 강한 매수세보다는요 공매 영향이 조금은 더 짙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 그 자금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 이제 체크를 해보면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지금 트렌드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혹은 2, 3주 전만 하더라도 철강 그리고 운임비 관련한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든지 해운주에서는 소폭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 흐름이 조선업으로 또 가면서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스트코 같은 이 월마트 이러한 마트들도 노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지금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질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고 대한항공도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항공주들이 좋으니까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게 화장품 그리고 면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면세 관련해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이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애경산업도 그렇고 뭐 많은 이 종목들의 컨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주고 혹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자체를 또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공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은 지금 굉장히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호재라고 한다면 결국 아직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겠고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이제 또 막 시작하고 있는 또 그렇게 또 좋지 못한 이야기들 좀 들려오면서 호재 악재의 뉴스가 치열하게 지금 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요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조정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업의 실적만 체크를 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시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덜어내시는 그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2분기, 3분기 굉장히 좋은 성과, 좋은 성적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공백이 여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커피 드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팡팡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일간 전문가의 장중 리딩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이럴 때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빛을 발할 좋은 기회인데요.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5분 자동 신청하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과 응원 메시지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고민 너무 많이 되실까 봐 저희가 오늘도 활짝 전화 문자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유료 문자 1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빠르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기 전에 문자 온 것들 좀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867번님, 휴먼엔 11,950원, 비중 5% 담고 계시다고 깔끔하게 남겨주셨습니다. 3800번님은 김태성님에게 한화시스템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매수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상담하는 데 원활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556번님, 4911번님, 7201번님은요. 이렇게 김태성 남겨주셨고요. 7067번님도 김태성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을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김태성 세 글자를 남기시면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정보 하락장에서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바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 1900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선진뷰티사이언스 매수가 29,250원, 비중 30% 담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주는요. 좀 상장하는 날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신규 상장주가 되었든 간에 상장한 지 제법 오래된 기업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한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화장품, 면세, 항공주, 컨택주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왜 안 가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화장품주 안에서도 지금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러한 종목이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특정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소비 패턴이 좀 바뀌면서 화장품 안에서도 고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군들이 먼저 오르고 혹은 북미라든지 유럽 우리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갈리는 화장품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품목 내에서만 조금 부각을 받다 보니까 색조라든지 기초 베이스로 이제 다양한 제품을 파는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는 당연히 주가에 조금은 부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저는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어요.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종목을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주가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지만 지금 시장은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주체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에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손절을 하시고 다른 화장품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체크를 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연역 그리고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특히 오늘 아침에 연우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레포트가 나왔어요. 자, 지금 같은 화장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연우 혹은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국내 매출도 굉장히 좋지만 해외 매출 비중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하는 화장품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화장품주긴 하지만 다른 화장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저희 공략주기도 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인터플렉스에 대한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6908번님, 매수가 13,200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십니다.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보유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PCB가 귀하다고 하던데 주가는 왜 지지부진한가요? 일단 뭐 PCB가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제품의 단가가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것을 좀 인정받아야 이제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PCB 제품에 대한 그냥 가격 단가에 대한 장점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보다는 좀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인터플렉스가 나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져가 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한 가지 걸리냐면 만약에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매수하신 가격 13,0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 뭐 12,000원 먼저 회복을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걱정 없이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올라올 때가 아닌 거죠. 만약에 내려가서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을 경우에는 자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얼마나 인터플렉스가 잘 지켜온 가격대냐 이렇게 봤을 때는요. 19년도 코로나19 제외를 하고 나서는요. 대부분의 이 가격대를 11,000원에서 하방 압력을 잘 버텨줬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11,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투매 물량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11,000원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저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재차 상승 시에는 15,0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11,000원이라는 이 금액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047번님, 포스코 강판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상담 진행해드렸으니까요. 그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90번님, 애청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엔지니어링 지인 소개로 매입을 하셨다고. 네, 이 부분은 조금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6766번님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0063번님은 YIK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2520번님, 4911번님, 8434번님 많은 분들 오늘 아무래도 하락장 속에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와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렇게 많이 좀 힘드셨던 분들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성투로 이끄는 커피를 한 잔 준비를 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니까요. 참여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1시간이 워낙 또 짧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내가 상담이 잘 안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중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같은 번호로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일신바이오에 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요. 9400번님, 매수가는 7,010원, 비중 30%를 들고 계신데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를 하셨대요. 목표가 얼마쯤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신바이오 콜드체인 관련주도 좋았지만 그중에서 뭐 단연 제일 좋았던 관련주였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일단 일신바이오의 단일 기업의 흐름을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녹십자 아니면 한미그룹주들이 정말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그룹의 CMO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일신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인 채로 출발을 했다가 밀렸던 이유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첫 번째 아침에 장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CMO를 할 가능성 그리고 CMO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또 장 시작하기 막 직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화이자가 아닌 이번에는 모더나에 대해서 CMO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화이자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발빠르게 아니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 모더나하고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발빠른 공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기사를 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이슈, 추가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최근에 고점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일신바이오는 유통을 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올랐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 내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일신바이오도 재차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린다고 해서 일신바이오도 밀렸다라고 했을 때 이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녹십자가 됐든 혹은 한미그룹주가 됐든 어느 기업이 CMO 하더라도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수급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 가격으로 추매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애매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9,000원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그때는요. 짧게 매도를 보는 것보다 10,000원, 11,000원 수익을 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시장의 힘 혹은 해당 테마의 힘으로 재차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의 경우에는요. 백신 관련 CMO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7,000원 이탈 여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계속 확대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저희 문자 상담은 전화 상담 후에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DR잼이요. DR잼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200원에 20%예요. 네, 매수가 15,2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사고 얼마 안 네. 있다가 네. 막 떨어져서 이거를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는지. 네, 이게 많이 좀.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그래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많이 좀 근데 이렇게 답답하실 자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팀장님, DR잼 너무 네. 답답하심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쵸. 가져갈까요? 일단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DRGM을 혹시 매수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니 TV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네. 많이 낮은 자리이고. 일단 뭐 DR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백신의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노바백스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노바백스의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이 후지필름 그룹, 이 후지필름 그룹이 이 DR잼의 주요 이제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정말 만약 이 노바백스라고 하는 백신 CMO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DR잼이 직접적으로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 뭐 다른 기업들, 다른 섹터들 이번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성과 낸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DR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테마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합니다. 오늘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래도 가격은 지켜주면서 13,800원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저는 12,500원을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릴게요. 네, 12,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스푸니트포크 그리고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이제 모더나 제품 혹은 화이자 제품이 언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백신 관련 주들은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지 않고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1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만약에 기다리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물론 올라오면 매수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거예요. 가능은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12,5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매수가에 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고 뭐 같은 CMO, 백신 관련해서는 그래도 확률이 높은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교체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에서요? 네, 현재가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DR잼의 경우에는 12,500원 이 금액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요. LNF요? 네, 93,400원에 매수했거든요. 한 달쯤 되거든. 아, 네, 매수가 93,000원 맞으신가요, 시청자님? 예. 비중은
한 25%요. 25% 정도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LNF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선주를 해야 되나? 그거 네, 묻고 계속 싶거든요. 보유할지 궁금하시고 한 어느 정도 들고 계셨어요? 지금은 한 달 한 달 정도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LNF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시청자분. 네, 좋은 예, 예. 업황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라온 주식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매수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뭐 내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노란색 이평선 특히 이제 91,500원, 92,000원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 이 가격을 돌파하지를 못했거든요. 돌파하지 못해서 내려오면 8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내일 모레까지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플러스,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내일 모레까지 가져가시면서 뭐 10만 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내일 시장 여파가 됐든 아니면 단일 개별 수급 여파가 됐든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처럼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약 손실 구간에서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매수한 가격이 높아요. 매수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격 조정이 오게 되면 혹은 기간 조정이 오게 되면 또 비중도 전체 계좌에서 25%로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 내일 음봉이면 전량 매도, 내일 양봉이면 내일 모레 이제 휴장이잖아요. 목요일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해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더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져갔을 때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서 저는 지금 비중이 제법 많기 때문에 내일 조정 시에 마감이 된다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의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온 동안에 온 문자들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835번님은 수고 많으십니다. 카페24 손절을 해야 될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0828번님 벽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5375번님은 CJCGB 현재 수익 중이시래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쯤에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8866번님 좋은 번호 가지고 계신데 김태성 전문가님 대덕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신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군으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4187번님은 현대제철 그리고 0744번님은 AFW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신규 상상주에도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 가지 관심 가는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커피도 한 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심택에 관한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요. 6796번님 그리고 매수가 26,200원 비중 1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은 게 인터플렉스와 좀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같은 테마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매수가가 26,200원이면은 일단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산 겁니다. 네, 일단
뭐 종목을 잘못 골랐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문의를 주신 분은 종목을 잘못 골랐다기보다는 매수의 타점이 굉장히 좀 미스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시세가 난 종목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21선 혹은 61선 이평선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을 가진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은 굉장히 고점에서 지금 문의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더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는데 가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 대신에 일봉상보다 주봉과 월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주봉상 이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이평선이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0개월 동안 깨지지 않았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조금 이탈이 된 모습이에요. 네, 이탈이 된 모습. 자, 이탈이 된 게 문제라기보다는요. 이탈이 되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 괜찮습니다. 회복을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심택이라는 주가의 가격이 23,000원 혹은 24,000원 이상 올라오면 괜찮아요. 대신에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다렸고 금요일까지도 기다렸는데 만약 이 2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위로 올라오지 못하다면 저는 그냥 금요일 날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격을 제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도 가격을 제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잘 지켜봅니다. 잘 지켜보는데 금요일 날까지 기다렸는데 24,000원 이상 못 올라온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기서 밀리면요. 그 다음 이평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도 기술적 하락 혹은 18,000원대까지도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셨다가 23,000원 회복 못한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의 경우에는 참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우시죠, 시청자님.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의견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바로 다음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네, 많이 고민되시는 날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고민 들고 오셨어요? 예, 유틸렉스. 네. 5% 네. 46,500원에. 네, 5%에 46,500원이요. 예. 네네. 네이버 됐어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됐어요. 아, 좀 되셨고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거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을지. 네, 네, 너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자세한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틸렉스 문의 주신 분인데 네. 좋은 텐션을 가지고 계신 만큼 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5%이신 만큼 충분히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추가 매수로 평단과 비중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갈 것 같은데 안 간다 싶어갖고 자꾸 사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현재 보유 수량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것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제약바이오는 어떠한 신약을 만들 때 임상시험이라는 걸 해요. 네,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또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비중과 평단을 잘 관리하면서 가야 하는데 우선은 매수가가 높긴 해요. 1차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전체 계좌의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부분까지 오면 추가 매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 똑같이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똑같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37,000원, 35,000원으로만 유지만 시켜준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익권 이상에서 한번 매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이 완전히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 유틸렉스 같은 기업에 관심을 주기에는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이 많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는요,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요, 문자 잠깐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9번님, 오늘 좋은 번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현대차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셨고요. 5375번님은 지금 장기로 가져가고 계신데 언제쯤 팔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0728번님, 추락하네요 하시면서 서진 시스템 문의를 주셨는데 2114번님도 엄청 손실 중이시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러면 바로 다음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만 4천에 5%. 19만 4천 원인가요? 매수가? 예. 네, 예. 비중은 5%고요. 5%. 예. 네,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시나요? 그럼 가는 건 며칠 다 올라갈 수 있나? 기다리면. 네, 저희가 좀 자세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함께요. 네. 네, 일단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예. 에코프로 BM, 전기차 관련 기업들 최근에 당연히 문의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계속해서 예. 좋다고는 하는데 거의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시청자님. 앞서 제가 상담을 드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계좌의 5%만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왜냐,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언제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얼마에 내려오면 우리가 영리하게 사서 평단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기업이 나빠서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4만 원 혹은 15만 원 부근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만약 15만 원까지 조정이 안 오고 올라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15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17만 원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 놓으실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익권으로 좀 탈출할 수 있는 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었어요.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손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한테는 기다렸다 추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문의 주신 분은 전체 계좌의 비중을 이미 25%나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었고 지금 현재 문의 주신 분은 전체 계좌의 5%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저는 충분히 에코프로 BM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만 잘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비엠은요, 평당 관리 의견을 주셨고요. 좀 오래 들고 계시면 수익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2338번님, 매수가 8,800원, 비중 30%를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손절이 나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네. 일단 얼마 전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이렇게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주체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박스권 하단 가격이 이탈되느냐, 이탈되지 않고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기서 만약에 이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었다면 7,500원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장 후반부에 조금은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8,500원 혹은 9,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저는 종가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가져가시되 손절선은 7,500원. 네, 손절선은 7,500원을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9,500원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수익 극대화로 꼭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투자에 대해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략주 시간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공략주인지 만나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글로벌 실적을 기반으로 보복 소비 수혜까지 가져갈 화장품주 에이블 CNC.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에이블 CNC인데요. 이 회사 대표 브랜드가 이 국민 화장품 미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복 소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일단 사실 이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이 미샤라는 것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뭐냐면 일단 국민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단점은 뭐냐? 미샤는요 온라인보다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은 이제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샤에서 나오는 제품을 예전처럼 또 이제 구매자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에이블 CNC 그리고 이제 미샤라고 하는 이 브랜드도 몸집 줄이기에 나섰죠.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온라인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 적자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올랐었던 건 적자 폭을 굉장히 빠르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라면 2분기 혹은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컨택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들도 면세, 화장품주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화장품주의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은 쉬어갈 때 에이블 CNC처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에이블 CNC,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움직이지 않은 화장품주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자, 전기차 에코프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LNF라든지 다 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고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간다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화장품주들은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8,200원 오늘 종가 이하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15,0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제시 드리면서 7,5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CNC 지금 자세한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포트에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5월 한정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어떤 분일까요? 네, 총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뒷번호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꽃길을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왔습니다. 오늘 종목 고민 신청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